네, 안녕하세요. 평촌서울라병원의 김준배 원장입니다. 저희가 시리즈물로 계속 스포츠 손상과 관련된 것들을 영상으로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. 주변에 보면은 스포츠, 예를 들어서 뭐 사이클이나 골프나 축구, 농구 하시는 분들 중에 잘못된 습관, 다친 이후에 초기 대응이 좀 부족해서 하고 싶은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. 종목별로 그 운동을 아주 잘하시는 선수분들을 모시고 왜 아픈지, 어떻게 대처하시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좀 시리즈물로 만들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사이클 편을 준비했는데요. 요즘에 특히 사이클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이클 타시는 분들 중에 병원에 무릎이 아파서 또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아주 귀한 분을, 바쁘신 분을 모셨는데요. 요즘 아주 SNS에서 핫하신 우리 미녀 사이클리스트 제시카 박정원 선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인사하시고. 안녕하세요. 와츠 레이싱 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원이라고 합니다.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새 사이클 타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면서요? 그렇죠.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야외로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이클 사러 갔더니 재고가 없어서 못 사고 있다고. 네, 요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직접 접촉하지 않고 그렇죠. 비접촉. 자연에서 즐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. 사이클 참 좋은 것 같아요. 병원에 오시는 분들, 사이클 타시다가 여기가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제가 한 3군데 정도를 좀 찝어봤는데요. 우리 박정원 선수와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 사이클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장소 혹시 몇 군데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팀 훈련 장소를 좀 말씀을 드리면 멧돼지 코스라고 해서 지도를 그리면 멧돼지 모양으로 나와요. 그래서 간단하게는 뭐 남산 부각 이제 주로 남산 쪽 가시고요. 많이 가시고. 네네. 너무 어려운 코스는 아닌가요? 아닙니다. 그렇진 않은가요? 네. 첫 번째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 중에 무릎이 앞쪽이 아프다고 사이클을 무릎이 앞에 아파서 못하겠어요 하고 온 분들이 꽤 계세요.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처음 타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물어보시는 경우가 사실 네네. 무릎 앞부분 통증이 가장 많아요. 제일 큰 아프- 잘못된 피팅. 네.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사실 피팅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도가 많지가 않으셔서 잘 모르고 그냥 타시죠. 안장 높이가 좀 많이 낮게 되는 경우에는 앞쪽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네네네. 저희처럼 이제 선수 활동을 하면서 좀 훈련을 많이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토크 훈련이라고 해서 좀 기어비를 무겁게 사용을 하거나 네네. 힘을 좀 많이 전달을 해야 되는 경우 좀 발생을 해요. 대부분 젊은 분들이시죠. 그렇죠. 그렇죠. 사이클 탔더니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오셔가지고는 항상 같은 얘기를 하세요. 아우 저 젊은 나이인데 퇴행성 관절염인가요? 무릎이 아픈데 사이클 타야 돼요, 그만둬야 돼요,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네. 다치지 않았는데 사이클 타다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 보면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전방 통증 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을 내려요. 그 다른 말로는 이제 연골연화증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게 무릎의 앞쪽이고, 자, 우리가 무릎 안쪽에 연골이 있는 건 다들 아시죠? 그래서 무릎이 앞에 슬개골과 대퇴골이 항상 맞닿은 채로 사실 사이클 탄다는 건 이렇게 반복해서 타는 거잖아요. 우리 박정원 선수 한번 손가락 넣어보실래요? 하나만. 넣어보시면 무릎을 폈을 때보다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압력이 있으시죠? 네, 그렇죠. 이런 압력을 계속 느끼면서 타는 거예요. 좀 익숙해지시고 오래 타신 분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연골이 잘 이겨냈는데 처음 타시는 분들은 이거를 안 하다가 갑자기 반복하시게 되니까 그 압력을 못 이기고 연골이 살짝 붓기도 하고 이제 그걸 통증으로 느끼거든요. 그걸 저희가 이제 연골연화증 또는 전방 통증 증후군 그래요. 한번 사이클을 타시면서 안장 높이의 영향을 잠깐 볼 수 있을까요? 안장이 낮은 상태면 무릎이 원래 정상적으로는 한 요 정도 각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아요. 네. 그래서 이 상태로 페달링을 하다 보면 앞무릎에 계속 압력이 네, 가해지거든요. 압력이 많이 가해지죠. 네. 오히려 안장이 높다고 치면 이게 이만큼 펴지면서 네, 너무 많이 너무 펴지면 많이 펴져요. 네. 그러면 계속 이 뒤에 햄스트링 그렇죠. 쪽에 힘이 가할 수밖에 과도한 없거든요. 스트레스가 갈 수밖에 없죠. 네. 다리를 쭉 폈을 때 어느 정도 오면 좋을까요? 일반적으로 6시 방향으로 갔을 때 네, 다리가 무릎이 제일 밑에 왔을 때 펴지면 안 되고요. 너무 많은 거고 너무 펴져도 안 되고 너무 구부러져도 안 되고 그렇죠.
이 정도 각도가 계속 네네. 유지가 돼야 되는 상태고요. 자, 그렇게 하면은 무릎의 앞쪽에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죠. 네,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또 많이 호소하시는 게 허리 아프다고 많이 얘기하세요. 네, 맞습니다. 사이클을 탔더니 허리가 아파서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오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젊으신 분들이세요. 그쵸. 평소에 허리가 그렇게 안 아팠다고 하시는데 사이클을 타고 갔다 오면 너무 허리가 아프다. 저도 허리 통증이 가끔 발생을 할 때가 있는데 물론 장거리를 오래 타게 되면 아무래도 로드바이크의 특성상 허리를 계속 숙이고 그렇죠. 있는 숙이고 타시게 되죠. 네, 형태를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. 시합을 뛰거나 할 때 저희는 전신을 이용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어 힘, 그리고 이제 기립근이나 이런 복근이나. 근육들을 사용을 하면서 허리 통증이 가끔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네네. 제가 생각했을 때 입문 처음 하신 분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이제 이 부분이 드롭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. 드롭바. 네, 네네. 드롭바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는 이렇게 드롭바를 계속 잡으면서 타지는 않거든요. 저희는 거의 후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후드. 후드를 잡고 허리가 좀 편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한번 보여주시죠. 하셔서. 그럴까요? 이 상태에서는 허리가 좀 편할 허리가 수 조금 있어요. 펴진 상태인데. 그리고 또 어필 같은 경우에는 네. 저희가 여기 이쪽 부분을 잡아서 네네네. 허리가 조금 더 펴지네요. 펴짐으로써 네네. 숨쉬기 편하게 네네네. 어필은 아무래도 숨이 많이 차기 때문에 네네네. 그래서 저희가 이 드롭바를 잡을 때는 네, 허리가 더 굽혀지네요. 많이, 이런 식으로 많이 내려가네요. 네. 에어로 자세라고 해요 이거를 네네. 저항을 줄여줄 수 공기 있는. 저항을 줄일 수 네네. 있게 그래서 이런 거는 스프린트 마지막에 이제 스프린트를 쳐야 되는 구간이나 평지 구간에서 맞바람이 네네네. 많이 불 때 네네.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- 타시다가 가끔씩은 여기를 잡고 그쵸 저희 같은 허리를 펴고. 경우는 허리 그쵸. 통증을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네. 계속 포지션을 바꿔요 바꿔가면서 허리가 그렇게 굽었다가 하면 계속 허리에 펴졌다가. 네, 유연성이 좀 바뀌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주로 여기만 잡죠. 그쵸 처음에 제가 조금 놀랐던 부분이 네네네. 처음 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네. 여기를 잡고 타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멋있어 보여요. 그래서 어필 같은 걸 올라가신 분도 여기를 잡고 계속 이렇게 타시니까 허리에 계속 부담이 우리가 갈 갈 수밖에 수밖에 없죠. 없죠.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방금 말씀하신 거를 의학적으로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. 이게 척추 모형인데요. 뼈랑 뼈 사이에는 이렇게 디스크라는 게 네. 있습니다. 이거는 뼈와 다르게 약간 말랑말랑한 조직인데 아까처럼 허리를 너무 수그리고 타면 자, 이렇게 구부러지면 앞에가 눌리겠죠. 이 상태가 지속되면 그 디스크 자체가 아프다고 설명을 합니다. 수그리고 타다가 조금 어필에서는 허리 펴고 타시고 또 주기적으로 드롭바를 잡았다 호드를 잡았다 이렇게 위치를 변경해 주셔야 허리가 계속 눌리지 않고 생길 수 있는 허리 통증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는 사이클에 좀 특화된 병인 것 같은데 무릎 바깥쪽 아프다고 네, 많이 얘기하시죠. 많이 맞아요. 저희가 이제 진단하기로는 장경인대 증후군이라는 말을 써요. 무릎 바깥쪽에 골반부터 이어지는 긴 힘줄이 있는데 그걸 장경인대라고 하거든요. 근데 그게 사이클 타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마찰이 생기면서 이제 생기는 병인데 사이클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대부분 겪으시는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제 주변에는 사이클 오래 타셨는데도 발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장경인대는 쉬면 낫는다. 이 사이클 특성상 조금이라도 안 타면 저희 표현으로 몸이 떨어진다고 해요. 네네. 그래서 그게 싫으셔가지고 네네네. 네. 무릎 모형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측, 외측이잖아요. 그러면 장경인대라는 게 위에 골반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. 여기 붙어요. 근데 무릎 모형을 잘 보시면 여기 약간 이렇게 볼록 나왔죠. 자, 인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반복하시다 보면 계속 이렇게 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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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사람 구조가. 보통은 사실 그냥 보면 잘 안 보입니다. 그렇죠? 여기 근육이 또 워낙 좋으시니까 안 보이시는데 자,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좀 마르셔가지고 장경인대가 바로 보여요. 잘 보이죠? 네. 마찰이 이렇게 생기는 걸 보실 거예요. 자, 이게 이제 반복되니까 스트레스가 집중되고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. 그래서 대부분 이런 분들은 무릎이 바깥쪽이 뻐근해요. 그래서 계단 내려갈 때 특히 못 내려간다고 얘기하죠. 자, 그러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병원에 오시면 저희는 당연히 쉬라 그러죠. 그쵸. 근데 적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 쉬어서는 안 되고요. 약 드시고
물리치료도 하시고 이제 말씀드릴 스트레칭 하시고 우리 엉덩이 쪽 그 외전근 근육 강화하시고 하면서 한 3, 4주는 적어도 쉬셔야 될 것 같아요. 아쉽지만 그래도 3, 4주 쉬고 다시 하셔야 장기적으로는 사이클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장경인대 증후군이 근데 저희가 이론적으로 보기에는 이것도 발의 위치나 안장 높이하고 좀 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. 네, 아마 피팅 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고요. 네. 아까 우리 모형에서 보신 것처럼 장경인대가 요 바깥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발을 너무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서 타시면 더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안으로 모아 타지는 것보다는 바깥쪽으로 하는 것이 마찰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설명을 하거든요. 피팅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? 피팅할 때 저희는 무릎을 최대한 일직선을 만들려고 네네. 노력을 하고 있고요. 네네. 선천적으로 좀 안장 다리가 있으신 있죠. 분도 있고 네. 좀 휜 다리가 있으신 네네네. 분들이 있으신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클릿이라고 하는 이 신발 밑부분에 네네네. 이 위치를 조정을 클릿. 해서 네네. 휘어진 다리를 일직선으로 만들 수 있게 네네네. 이렇게 피팅을 그러니까 하고 클릿을 있습니다. 위치를 바꾸면서 그거를 조정할 수 네, 있군요. 조정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대부분 그런 거 안 하고 하지 않으세요? 거의 안 하시죠? 혹시 무릎이 아프시다면 클릿 위치를 좀 조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. 안장 높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봤을 때 안장이 조금 높으면 발생을 하지 않을까. 아무래도 네네네. 이렇게 펴지면서 그쵸. 이쪽으로 힘이 들어가는 부분이 네네. 좀 클 것 같아서 네네. 그러니까 무릎 앞에 아픈 것과 동일하게 안장 높이는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피팅이 사실 한 번을 가지고 완벽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계속 조금씩 타면서 자기한테 이제 맞는 피팅을 찾아야 되는데 그 피팅 받았던 곳을 찾아가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. 혹은 이 부분이 통증이 발생을 했습니다라고 해주시면 그쪽에서 다시 맞춰주세요. 네, 실제로 저도 분당에서 팔당댐까지 갔다 온 적이 있어요. 네. 저도 장경인대 증후군 때문에 마지막에 돌아올 때 바깥쪽이 너무 아파서 거의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픈 아유. 적이 있어요.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네, 은근 계세요. 네, 정확하게 원인 모르고 또 그냥 반복하시고 그렇죠.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좋은 도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제가 사이클을 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타는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위험한 부분도 많고 해서 아프시면 꼭 병원을 가시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꼭 고치면서 건강하게 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 기회 되면 저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저희 박정원 선수와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종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박정원 선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